깊은 밤입니다. 이런 밤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들이 더 크게 들립니다. 바람소리도, 지나가는 찻소리도, 그리고 마음 안에서 웅얼거리는 목소리도. 저는 오늘 밤 아주 낡은 집 하나의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400년 전에 지어진 집, 2칸짜리 초가.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오고 무릎을 겨우 들일 수 있을 만큼 낮고 좁은 집. 그런데 그 집에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들으시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 우리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가지는 것. 우리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400년 전 조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40년을 있었던 사람이 평생 단 한 번도 그 당연함을 따르지 않았다면 도대체 왜였을까요? 무엇이 그 사람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이끌었을까요? 조선 중기 선조, 광해군, 임조 3명의 임금을 모시며 임진왜란의 전장을 누볐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리 이원익. 오리는 그의 호입니다. 오리나무 숲이라는 뜻입니다. 시끄럽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그냥 거기 조용히 서 있는 나무. 그 이름처럼 살다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원익은 21살에 과거에 올라 벼슬길에 나섰습니다. 왕실의 먼 친척이었으니 수완을 조금만 부렸다면 얼마든지 빠르게 높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나 사귀지 않았고 아무것도 탐내지 않았어요. 어느 해 이원익은 마침내 낡은 집을 고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재를 마련하고 공사를 시작하려던 바로 그때 호조 판서에 임명되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호조, 나라의 재정을 맡은 최고의 관청. 호조 판서는 지금으로 치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한 부처의 장관입니다. 그는 멈칫했어요. 이 자리에서 내가 집을 짓는다면 이권을 노리고 달라붙는 자가 생길 것이고 재물에 대한 의혹도 생길 것이고 혹여 내 집 짓는 비용이 전국의 기준이 되어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는 공사를 멈췄습니다. 호조 판서가 끝나면 또 다른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자리가 끝나면 또 다른 자리가,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마련해 두었던 목재는 조용히 썩어버렸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원익은 직접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백성들의 굶주림을, 백성들의 추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어느 혹독한 겨울 한 아이가 길가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원익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이에게 입혀 주었어요. 수행하던 관리가 말렸습니다. 대감, 날이 차옵니다. 이원익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성이 추운데 내가 따뜻할 수는 없어. 짧은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 그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년의 이원익. 인조 임금이 승지를 보내 그의 거처를 살피게 했습니다. 승지가 돌아와 아뢰었습니다. 2칸 초가가 겨우 무릎을 들일 수 있는데 낮고 좁아서
모양을 이루지 못하며 무너지고 허술하여 비바람을 가리지 못합니다. 인조가 탄식했습니다. 재상이 된 지 40년인데 두억한 초가가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니 고금에 없는 일이다. 임금이 직접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원익이 사양했습니다. 임금이 다시 권했습니다. 이원익이 또 사양했습니다. 그렇게 4번을 사양했습니다. 그제서야 인조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신민이 보고 느끼도록 하려는 것이니 경은 굳이 사양하지 말고 거기에 살라. 그 집이 지금도 경기도 광명에 남아 있습니다. 관감당, 보고 느끼라는 뜻입니다. 이원익이 그 낡은 집에 살면서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불편했을 겁니다.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오고 겨울이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따뜻한 집 하나 갖고 싶다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가지는 순간 누군가는 그만큼 덜 가지게 된다는 것을. 당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속일 수 있어도 차마 속이지 못한다. 강압이 아니었습니다.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 앞에서는 도저히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어느새 너무나 당연해진 세상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은 챙겨도 되지 않는가? 그 질문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원익은 그 질문 대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백성이 추운데 내가 따뜻할 수 있는가? 1634년 향년 87, 이원익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집에 남은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임금이 슬퍼했습니다. 조정 신하들이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렸던 고을의 백성들이 길에 나와 울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원익의 초성 앞에 이렇게 썼습니다. 백성은 공 때문에 살찌고 수척해졌다.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백성의 삶과 직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낡고 허름한 2칸짜리 초가가 저는 어떤 화려한 궁궐보다 더 크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가난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반복된 선택의 증거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반복될 뿐입니다. 400년 전에도 자리를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었고 자리를 남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쓰고 계십니까? 오늘 밤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관감당, 보고 느끼라는 이름의 그 집이 오늘 밤 여러분 마음 안에 잠깐이라도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오래된 밤 이야기 하나 더 꺼내놓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